윤 대통령 구속 각오하고 시작한 일 당당하게 가자 이렇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장 6개월 동안 2개월 해서 1심이 나올 때까지 구속이 되죠. 구속 그 상태로 되는 거죠. 물론 지금 그 보석을 신청을 하고 다른 방법들을 쓰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2개월 동안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그 조치를 검찰이 취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도 있는데 검찰이 결국은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검찰총장을 지냈죠. 그런데 검찰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한 여러 명의 후보 중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심대평 전 충남지사의 아들. 그래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할 때 기획통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신적폐를 청산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이런 평가를 저도 한 적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심우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석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인단을 비롯해서 측근들에게 어제 저녁에 구속 결정 이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각오를 하고 시작한 일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가는 길이니 국민을 믿고 국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자. 앞으로 이제 헌재 심리나 법원 재판에서 당당하게 나가겠다는 이야기죠.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 이게 신청이 되고 발부가 되는 과정 그리고 기소 과정에 대해서 불법적인 요소들이 다분하다. 이렇게 측근들이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차피 각오한 일 의연하게 가자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구속 기소 이후에 서울구치소 내 독방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접견 금지, 서신 교환 금지 이것까지 당 내렸죠. 이제 그것은 검찰로 이첩이 되면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일부 접견이 가능한데 또 구치소 규정은 공휴일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다만 이 구치소장이 허락을 하면은 그것도 또 가능하다고 하는데 연휴 기간에 가족들을 만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이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표현까지 했죠. 윤석열 대통령 중에서. 아니, 다른 대안이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검찰이 했을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경찰,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구속기간이 만료가 다 됐으면은 그리고 연장이 불허가 됐으면은 석방을 하는 게 맞죠. 석방을 해서 수사권 있는 경찰이 좀 수사를 불구속 상태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경찰 수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아니 수사권도 없는 기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응하지 않은 겁니다. 경찰에서 하게 되면은 경찰 소환 이런 그 석방된 상태에서 제3의 장소에서도 조사할 수 있고 조사가 목적이라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불구속 상태에서.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면은 그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공소 유지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생기죠. 그래야지 나중에 검찰도 이 공소 유지를 하면서 재판 가가지고 할 말이 있는 것이죠. 경찰에서 수사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경찰로부터 이첩받아서 좀 수사를 하고 검찰도 수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절차적 정당성이 생기는 건데 이게 검찰이 아주 아마 이 압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정치권의 압박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 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대면을 일절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대면 조사 없이 김용현 조지호 그 관련 수사를 가지고 공소유지를 하면은 앞으로 정당성이 훼손이 될 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독수독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들도 막 노출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은 오늘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를 하면서 구속 기소를 하면서 혐의가 두 가지였습니다. 원래 공수처가 수사한 혐의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내란 혐의가 있었는데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어도 내란에 대한 수사는 할 수가 없죠. 수사건이. 그런데 직권남용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내란 혐의까지 수사를 한 거죠. 거기부터 이제 불법성 논란이 시작되는데 자, 직권남용형은 이 최대 징역 5년 이하 형입니다. 그런데 내란 혐의는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꼬리 같은 부분 가지고 몸통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우겨서 수사를 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그런데 이것을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은 기소를 못합니다. 왜? 불소추 특권 대상이죠. 현직 대통령이니까. 불소추 특권 대상이니까 직권남용은 빼고 내란 혐의만 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내란과 외환 혐의는 이게 불소추 특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죠? 처음에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다고 해서 수사를 해서 내란까지 수사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게 기소하는 단계에서는 직권남용은 사라져버린 거죠. 직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재판 단계에 가면은 굉장히 이 증거의 적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제 파행이 될 수 있는 재판이 위법 증거와 관련된 논란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초기에 수사를 하고 검찰은 보완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하고 그러면은 증거의 적법성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공소 기각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게 모든 증거 처음에 증거 수집 단계부터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신을 확보하는 신병을 확보하는 이 단계 뭐 대통령 간주에 가서 뭐 체포한다고 그렇게 했던 일들 이것들이 전부 다 권한 없이 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공수처도 지금 막 여기저기 고소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1, 2심에서는 사실심을 다투니까는 뭐 유죄가 혹시 나올지 몰라도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하니까는 이 증거의 적법성이나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그 전에도 또 물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공소기각이나 이렇게 무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희한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은 지금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심리를 굉장히 빨리 하고 있죠, 지금 좌파 재판관들이 제가 잠시 후에 성향을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그 주동이 돼서 심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헌재가 심리를 빨리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을 한다. 그래서 이제 파면을 한다. 파면을 해서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어떤 새로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형사재판에서 그때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오면 대통령직을 상실한 상태가 되죠. 헌재 결정에 의해서. 그런데 대법원 형사재판에서 공소 각하가 되거나 무죄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죠? 아무 사법적으로 죄가 없는 현직 대통령의 대통령직에 날아가고 이거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대혼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차의 정당성을 갖춰야지 지금 시간과의 싸움에 급해가지고 왜?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재도 심리를 굉장히 빨리 하고 시간과의 싸움에 집착을 하는 바람에 이거 나중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하나 둘씩 엮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는 게 이 헌법재판소법 51조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피청구인이, 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피청구인이죠. 청구인은 이제 국회 법사위가 되는 거고, 피청구인이 현재의 피청구된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면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헌재 결론과 형사재판의 결론이 다르면은 이 상당히 큰,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일인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엄청난 그 혼란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사유, 지금 같은 사유입니다. 내란 혐의, 직권남용. 이게 헌재에서도 다루고 있고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는 법원에서도 다루게 되죠. 같은 사건이죠. 동일한 사유면은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헌재 심리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법적으로 해석할 때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지하는 거는 헌법재판관들이 또 표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그 손준성 검사라고 그때 그 고발 사주 의혹, 그때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2심에서 재판을 할 때 헌재법 51조에 의해서 이 현재의 심판 절차를 정지시켜 달라고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준성이 나중에 2심 끝나고 나서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리가 다시 시작이 됐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혼란을 없애려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심리를 중단을 하고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파면을 하든지 기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과연 그렇게 이 좌파가 장악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할 것인지 이제 신청을 하겠죠. 신청을 할 텐데 손준성 검사 때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치를 취할 것은 다 시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보석 신청, 이 탄핵 심리도 하고 있으니까는 방어권 행사 그 보장 차원에서 이것도 뭐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구속 집행 정지 청구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구속 기소가 됐지만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새로운 국면에 이제 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중에서 헌재에서도 그렇고 법원에서도 그렇고 다툴 핵심적인 내용은 한 4가지입니다. 제가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포고령 작성 그리고 공포 국회활동 금지를 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박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의 이 진실 여부가 또 다뤄질 테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 국회에 군경을 투입을 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느냐. 이 부분. 자, 이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인 명단을 주고 체포를 지시했느냐. 이 2가지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제기를 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내란 혐의의 핵심이 되는 거죠. 국헌문란을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고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서 입법 기능을 마비시켰고 비상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 하나하고 이 국회의원 끌어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치인 그 법조인들을 체포를 지시를 했느냐. 이건 국헌문란이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2가지가 지금 그 재판에서도 다뤄질 거고 헌재에서도 이게 핵심적인 이 내란죄냐 아니냐 여기에 다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지금 보면은 국회의 군경 투입 및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는 검찰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에 군경을 투입했고 국회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 요거 하나 있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끌어내라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계엄 해제 의결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또 국회 의결 후에 바로 군을 출수했기 때문에 이것은 국헌문란이 아니다는 입장이고 김용현 장관도 특전사를 국회에 투입하는 계획은 본인이 세웠고 대통령에게 지시 안 받았다. 보고도 안 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 특전사 요원을 국회에서 빼라는 의미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쟁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정치인, 법조인 체포 지시 문제입니다. 검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방첩사를 동원해서 정치인 등 14명 체포를 시도를 했다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지시한 적 없다. 김용현은 지시받은 적 없다. 그리고 체포를 하라는 게 아니고 포고령이 어차피 공표가 됐으니까는 정치활동 금지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정치활동을 할 우려가 있는 자들에 대한 동향 파악 정도를 지시를 했다. 체포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때 경찰에서도 명단과 관련해서 위치 추적을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치 추적한다고 이걸 전부 다 체포하는 건 아니죠. 동향 파악이라는 게 김용현 장관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기서 국회에 군경 투입해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말은 대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그 특전사령관 입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죠. 각종건. 그리고 이 정치인 체포 지시 이것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바로 국정원 차장 홍장훈 차장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말로서 처음에 이것은 내란이 확실하다 이렇게 막 좌파 세력에서도 몰아붙였는데 이 두 사람의 진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